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주말이지만 6월 전체로 바라봤을 때는 꽤나 흥미로울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별다른 무리 없이 통과했던 부채 한도 협상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내면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디폴트 데드라인으로 지목된 게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이었는데 딱 이틀 남겨두고 디폴트 우려가 사라진 겁니다. 과연 새로운 한 주는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일단 가장 부정적으로 시장을 압박했던 이슈가 해소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협상안 도출부터 의회 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6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굵직한 이슈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리 이슈가 덮쳐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존재합니다. 특히 엔비디아로 상징되는 AI 관련주들이 폭등 이후에 차익 실현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점도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밋밋합니다. 일단은 27,000달러 위에 간당간당 걸쳐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랠리 상황을 바라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 순유입이 시작된 상황이 데이터로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강세장 진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온 가운데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아직 비트코인 최악의 시간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기업 공개, IPO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나 전폭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소송 마무리 국면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리플은 이미 4월에 월가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IPO 본격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소송 리스크 해소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IPO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근거로 한 IPO 전망이 추가됐는데 이게 또 꽤나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최근 암호화폐 하드월렛 기업 레저가 시드 문구 복구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아닌 제3자가 시드 문구를 복구할 수 있다라면 내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대체 왜 레저가 이런 선택을 한 건지를 놓고 여러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중앙화 거래소에만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게 다시 벌어질까 걱정되기도 하고,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자라니 이번에 레저처럼 다소 이상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커스터디 이슈는 앞으로 한동안 이 산업에는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산 보관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장기 투자 물량은 디센트 월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콜드 월렛이 됐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리스크 분산 관리를 하시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과 관련된 문의 등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디폴트 데드라인 X데이트로 지목된 것은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디폴트 현실화를 딱 이틀 남겨두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은 유예되고,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회계연도에 국방 분야 지출은 3% 증액, 비국방 분야 지출은 동결, 이런 합의한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5월 한 달 내내 시장을 압박했던 대형 악재 하나가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대형 리스크 하나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증시는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자리한 상황입니다.
이미 부채한도 협상안 합의안 도출 때부터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디폴트 해소라는 호재가 선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디폴트 위기감 속에서도 뉴욕 증시를 견인했던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들도 주가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인 만큼 시장의 단기 조정 양상이 포착되더라도 그리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열흘 뒤면 6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과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베이비 스텝 인상이 단행될 것인가, 이를 둘러싼 눈치보기 장세 역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시장은 당연히 안도 랠리를 할 것이고, 추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에 따른 하방 압력 불가피합니다. 다시 말해서 6월 중순을 전후한 시점에 아래로든 위로든 의미 있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미국 연준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연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것은 단연 노동시장 상황입니다. 경제는 개판 5분 전인데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체를 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 원리였는데, 이대로 진행돼야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소 희한하게 전례 없는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름의 분석 기사를 제시했는데, 성장이 개판인데 고용은 늘어나면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기 침체 겪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거 보면 팬데믹 사태가 진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신규 고용은 33만 9천 명, 이 시장의 전망치 19만 명을 크게 웃돌았고, 총 고용 규모는 1년 전보다 2.5% 증가한 1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고, 기업들은 여전히 상당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용을 뺀 다른 경제 지표들은 성장 둔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GDP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잇따라 후퇴하며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습니다. 통상 마이너스 GDP가 2개 분기 연속 확인되면 경기 침체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용보단 성장세가 더 높았기 때문에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다 개소리라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보다 GDP가 더 빠르게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GDP는 빠지고 고용은 완전 고용인 정말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면 연준으로서는 꽤나 머리 아픈 상황이고, 더 이상 강력한 고용 타령하면서 금리를 때려박아 인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완전 고용 속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금리 인상밖에 없는 연준으로서는 꽤나 멀티플레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건데, 6월 FOMC 회의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꽤 모호합니다. 디폴트 우려 해소를 반영하면서 27,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긴 했지만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어야 하는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대로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이며 3만 달러 랠리를 이어갈지, 이러다 또다시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추가로 더 조정을 받을지, 그렇게 사실상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게 될지 좀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7%대 중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마켓에 자금 순유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상당 기간의 자본 유출이 지속된 이후에 비트코인 실현 시가총액이 안정화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자본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전의 강세장과 비교해서 이 같은 추세는 지속 기간 또 규모 모두 초기 단계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강세 랠리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아직 불마켓 진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비트코인 최악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 등 현재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부정적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 주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미국 경제 하방 압력에 대한 비트코인의 해칭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젊고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 불황 주기에서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은 쉽게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한 분석치고는 그닥 날이 서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지금 시장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점 정도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경로를 따르고 있고 상단 저항 라인을 성공적으로 리테스트했다. 비트코인은 현재 빨간색 박스권에 대한 리테스트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박스 상단에 대한 돌파 테스트, 다시 말해서 28,000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4월과 5월을 거치면서 약세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했고 이후에 주요 지지라인이자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 27,200달러 지지 실패, 하강 트렌드라인 지지 확보 이후에 다시 반등, 그리고 다시금 20일 지수이동 평균 리테스트. 이게 성공하면 28,000달러 돌파,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하강 채널 지지라인인 26,000달러 하락 가능.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조만간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로는 전체 시총 일간 차트에서 20일 단순이동 평균과 가우시안 채널 중간 라인이 교차하는 상황, 이게 시장에서는 강력한 강세 신호 가운데 하나다. 곧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과 2019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뒤에 강세 랠리가 펼쳐졌었기 때문에 역사의 반복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투데이 차트를 제시하면서 최근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비트코인 바닥 패턴이다.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 상승 평행 채널을 형성하고 상위 채널 선 위로 돌파했고 이후에 포물선형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6월 13일 또는 그 직전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힘먼 스피치 이메일 등 SEC 내부 문건 내용에 따라서 소송 전망과 관련한 방향성이 더 확연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소송의 끝자락,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리플 소송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도 역시 꽤나 높아진 모습이고 키워드는 기업 공개, IPO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앞서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던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데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게 사실 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한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가 또 하나의 조기 IPO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XRP 가격이 낮을 때 IPO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RP 가격이 더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면 이건 당연히 된장입니다. 지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는 XRP를 개당 0.5달러 정도, 이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이것만 규모가 21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서는 XRP가 1달러, 10달러 이런 숫자를 보이면서 가격 폭등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직후에 IPO 가능성, 이런 얘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미국에서 IPO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만에 하나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패소 또는 SEC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주면 XRP 단기 폭락을 비롯해서 IPO의 시간 역시 상당히 뒤로 밀리거나 미국 이외 시장에서 상장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리플은 기업 역사와 관련해서도 아주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또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을 케어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후원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